이 연구 대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인의 80%는 한국인의 피가 흐릅니다. 한국인이 일본인들의 조상이래요. 이게 국뽕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거든요. 도쿄대학교의 펀딩을 받아서 이루어졌고 도쿄대에서 직접 우수 연구로 소개한 연구입니다. 여기 도쿄대 보이시죠? The University of Tokyo. 도쿄대에서 자랑한 연구예요. 다시 강조드리는 이 논문의 결론. 일본인의 뿌리는 한국인이었다. 학계에서도 관심이 아주 뜨겁고 충격이 상당합니다. 논문의 조회수가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7,000이 넘어요. 영향도 점수도 상위 1% 수준으로 상당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일본에서 한국인이 일본인의 뿌리였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일까? 현재 일본은 세계 최대 관광대국이자 경제 허브지만 불과 5,000년 전까지 일본은 고립된 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 일본인의 유전적인 조상은 누구일까? 논문의 제목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야오이 시대의 사람들의 유전적 분석을 통해 일본으로 온 이민자들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야오이 시대는 기원전 4세기 정도까지의 일본 열도를 말합니다. 한 2300년 전 일본 열도에 존재했던 인간들의 유골에서 DNA를 추출해서 현대 일본인들의 뿌리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볼게요. 연구자들은 야오이 시대에 도이가하마 유적지에서 발굴한 유골의 DNA를 분석하고 이 DNA의 기원을 현대인의 유전체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연구진이 사용한 방법은 시퀀싱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유전자를 분석하려면 DNA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성분이 어떻게 조합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생명체의 설계도를 보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DNA를 유전 물질로 사용하므로 세포 내 DNA 전체를 알게 된다면 생명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DNA 시퀀싱은 DNA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 4가지 염기의 순서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시퀀스가 한국어로 순서라는 뜻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4개의 배열 순서가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지 결정하기 때문에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은 이 4개의 배열에 따라서 결정된다. A, T, G, C 앞에서 말했던 그것들은 음표예요. 이 음표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멜로디가 달라지겠죠? 도레미파솔라시도랑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다르듯이요. 연구진은 고대 일본인들의 DNA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봤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고대 일본인들의 뿌리를 찾아본 거예요. 그 결과 고대 일본인들의 DNA가 한국인들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일본인의 뿌리가 고조선, 사만, 가야,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에서 온 한국인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학자들은 현재 일본인들은 한국인들 그리고 중국인들이 막 뒤섞인 게 그게 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반도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현대 한국인들의 DNA 데이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섞여 있습니다. 파란색이 많죠? 그런데 고대 일본인들과 현대 일본인들의 DNA 데이터도 한국인들의 그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정리하자면 고대 한국인들이 일본 열도로 왔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일본 열도에 살고 있던 원주민인 조몬인과 섞이면서 현대 일본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연구진이 이런 연구를 했던 이유는 5,000년 전부터 일본 열도로 사람들이 이민을 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그 이민의 기원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연구는 이에 대해서 밝혀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고 모든 연구가 그렇듯이 당연히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현대 일본인들의 피에는 한국인의 피가 대부분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피인 핑크색의 조몬인의 DNA는 어디서 왔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혼혈과 교배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도 미지수예요. 연구자들도 말했듯이 왜 일본인의 유전자 80% 이상이 한국인이고 나머지 20%가 조몬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너무 미스터리하잖아요. 고대 시대에 넘어온 한국인 피가 80%고 토착 원주민인 조몬인이 20%라니.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혀있던 돌을 빼버린 거예요. 연구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지금으로부터 한 3만 년 전쯤 그때가 마지막 최대 빙하기였는데 그 빙하기 당시에 그때는 해수면이 낮아서 한반도랑 일본 열도가
육지로 연결되어져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있던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거는 추정일 뿐입니다. 다만 확실한 점은요. 한국인과 일본인은 유전적으로 차이가 아주 적다는 것. 이 그림은 유전적 차이를 시각화한 것인데 보시다시피 한국인과 일본인이 상당히 붙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일본인의 피에는 한국인의 피가 아주 진하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일본 여행을 갈 때마다 뭔가 되게 친근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에 제 남동생이 가장 좋았던 여행지가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노보리베츠랑 하코다테 그리고 삿포로 이쪽이 되게 좋았다고 말했거든요. 이게 다 홋카이도 쪽이에요. 남동생은 되게 의외였나 봐요. 왜냐면 미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그런 나라들보다 일본이 낫다는 게 좀 의외였는가 봐요. 저도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개인적으로 일본이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이것도 일뽕이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오타쿠라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만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SOD 채널이 빵 떴던 것도 드래곤볼 GT 결말 해석 때문이거든요. 아무튼 일본은 비행기 짧게 타도 되고 시차도 없고 가격 부담도 적은데 음식도 입맛에 맞고 문화권이 비슷해서 익숙하고 저도 미국을 좋아하지만 미국 여행 가면 뭔가 낯설거든요. 문화가 다르고 내가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크게 들어요. 근데 일본은 뭔가 같은 문화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진짜 제가 일본 가잖아요. 저한테 제가 일본인인 줄 알고 길 물어보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일본인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길을 물어봐. 그래서 제가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저 일본어를 좀 할 줄 알거든요. 와타시와 니혼고 조지 데스. 아니메 카라 겟코 벤교 시마시타. とにかくこの研究を主導したオハジジュン教師はこう言いました。 니온니 이거 너무 어렵게 썼어 글자를. 니온니 이주시타 이민의 호톤도가 조센 한토우니 유라이시테이르 코토 고노 켄큐와 츠쿠 시메시테이마스. 잘하시는 거 맞아요? 애니를 많이 봐서 듣는 건 잘해요.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 줄 아시죠? 보쿠가 마모르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맞죠? 오타쿠가 잘하는 일본어.